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천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숨나들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상이 안 나오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진행을 하면서 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처음에 계획했던 방향으로 좀 흐르지 못한 부분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는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활동 계획, 그리고 세 번째 활동 내용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처음에 사업명은 이제 거기 이제 천안에 미중리에 있는 미죽초등학교 어린이와 함께 마을을 갖다 산책하면서 마을이 어떤 곳인지를 갖다 알아보기 위한 미죽초 어린이와 함께 동네 한 바퀴로 정했고요. 이 필요성은 뭐냐면 이제 미죽초 주변에 이제 숲과 하천의 식생과 생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접근해서 자연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보존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여기 미죽초 같은 경우에는 도시와 농촌의 경계 지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죽초에 있는 미중리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 도심권에 있는 아이들이 거기 통학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학버스를 이용을 해서 아침에 등교를 했다. 이제 모든 활동이 끝나고 나면 단체로 또 통학버스를 타고 하교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미중리에 있는데 그 미죽에 살지를 않기 때문에 마을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아이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활동이라 생각되어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이 목적은 다양한 생태 활동을 통해서 환경과 생태에 관심을 갖고 우리 동네의 생물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나 자신이 마을 주민의 일부임을 알고 마을에 대한 애착심을 갖기 위해서 진행했습니다. 활동은 저희가 이제 여기 기대 효과하고 프로그램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미죽초 학생들이 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마을에 이제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마을의 일원으로서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생물 조사하고 다양한 생태 활동을 통해서 환경과 생태에 관심을 갖고 환경 보존 실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생물 다양성 보호 활동으로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 방부 모색을 할 수 있다. 네 번째, 나 자신이 자연의 일부임을 알고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한다. 다섯 번째,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때 자연과 만나는 활동을 통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스마트폰을 활용한 조사와 기록을 통해서 스마트 기기의 순기능을 익힐 수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저희 활동 지역은 저기 사진이 보이다시피 이제 학교를 주변으로 한 마을을 갖다 둘러보기를 하는데요. 일단 이제 하천과 그 다음에 학교 주변 그리고 이제 동네를 갖다 세 군데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첫 1차 시에 저희가 진행한 내용인데요. 일단 이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핸드폰을 활용한 이제 이런 기록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지난번에 저희 사업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그 네이처링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저희가 듣긴 했거든요. 그래서 네이처링에다가 이제 하나의 그런 프로젝트 방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초등학생은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받았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네이버 밴드에 있는 키즈 밴드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다가 여러 아이들이 그동안 활동했던 그 사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올릴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을 때 마구잡이를 찍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결과물로 도감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방법은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관찰일기는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한다는 것까지 안내가 되었습니다. 2차 시에는 저희가 이제 마을을 갔다가 이제 1차 시에는 이제 교실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2차 시부터는 각 구역별로 나누어서 아이들이 이제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마을에 어떤 그 건물들이 있고 어떤 분들이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둘러보기를 했었는데 올 상반기 같은 경우 여기 특히 이 마을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계획 때 1차 시에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노인정도 다 문을 닫는 상황이었고요. 학교에서도
일단 외부에서 이렇게 아이들 감염 우려 때문에 외부에서 누군가가 들어오는 거 굉장히 교육부 자체에서도 이제 금지시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참여를 못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가 농번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오며 가며 아이들 활동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이제 응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보면은 그냥 나무는 나무야, 풀은 풀이야, 이렇게 이런 것들도 아직 정확하게 구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무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탐구를 했고요. 그러면서 나뭇잎이 다른 모습들은 우리 친구들의 얼굴이 다른 거와 똑같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나뭇잎 모양을 갖다 카드를 나눠주기도 해서 찾아보기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한창 풀꽃들이 굉장히 예쁘게 자라 나왔기 때문에 풀잎이라든가 꽃잎을 이용해서 예쁜 손수건, 나만의 손수건 탁본을 뜨기를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때도 아이들이 이제 물론 이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루페를 활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관찰일기에다가 나 나름대로 세밀화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주변에 이제 하천이 있는데 물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장마가 온다든지 이제 비가 많이 내릴 경우에만 이제 하천에 물이 흘러가는데, 그렇지 못할 땐 평소에는 이제 뭐 이렇게 논에서 물을 끌어다 쓰기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물이 많이 유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지저분한 상태였는데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는 저희가 하천에 내려가서 하천 생물들도 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공사를 하셔가지고 거기를 내려갈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하천 주변에 있는 식물들만 관찰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천에 이제 그 약간 물 수량이 유량이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물이 오염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유용한 미생물을 활용해서 한번 하천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EM 흙공 만들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 활동 중에는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흙을 만지고 물을 개어서 찰흙 활동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워했었고요. 특히나 EMF콘 같은 경우에는 재료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미생물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독특한 향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향이 뭐냐고, 굉장히 향이 평소에 맡아보지 못했던 향이라고 굉장히 흥미로워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6차 시죠. 6차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저희가 한 2주 정도 틈을 주고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2주 동안 굉장히 EM 그 흑공이 굉장히 발효가 잘 됐었어요. 그래서 곰팡이가 굉장히 미생물이 굉장히 유용한 미생물이 많이 이제 번식을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하천에 직접 가서 던지기 활동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때 아이들이 이렇게 좀 개수가 처음에 많이 만들까 후회가 된다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던지는 게 너무 재밌는데 이거를 갖다가 조금밖에 던지지 못해서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식물들을 좀 더 관찰을 갖다 깊이 하기 위해서 식물 마운트를 관찰을 해서 만들어서 저렇게 정자라던가 각 학교 주변에다가 식물 마운트 전시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7차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둘러봤던 마을에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식물들이 있었고, 관찰할 자기가 특히나 관심이 갔던 부분에 대해서 마을 지도를 그려서 다시 한번 더 기억을 더듬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이제 8차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 활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소감 발표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이제 밴드에다가 사진을 갖다 각자 아이들이 많이 업로드를 시켰는데 그 사진을 가지고 이제 포토북을 이용해서 직접 저희가 이제 인쇄를 할 수는 없으니까 포토북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직접 보면 내가 원하는 형식대로 이렇게 포토북 만들듯이 보감을 만들듯이 그런 방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았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었고요. 특히 아이들 활동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좀 아이들한테 시간적으로 좀 학교 수업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은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 마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 활동을 통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이렇게 식물을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직 지금 이제 도감 제작을 하기 위해서 여러 지금 편집 작업 중인데요. 아이들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도감을 만들어서 지금 9월 말경에 지금 출판 기념식을 개최를 할 계획인데, 이때는 마을 처음에는 이제 마을 어르신들도 다 초대를 해서 마을 축제처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천안아산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핫한 지역이 돼버려서 조금 진행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마을에 이제 뭐 노인 회장님이라든가 대표 되시는 분만 같이 한번 참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너무 아쉬워하고 계속 이 수업을 계속 받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하반기에도 학교 측이랑 협의를 해서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계획했던 프로그램들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정을 했었는데요. 이 활동에 제약이 많이 따랐지만 아이들 스스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많은 환경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생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나도 열심히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을 많이 하겠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보람되고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그 아이들 상대로 하는 활동은 다 끝난 건가요?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출판 도감에만 남았고요. 이제 네네. 이어서 하반기에는 이제 학교 측이랑 협의해 좀 더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만났더라면 참 좋았는데 네. 코로나가 그렇군요. 좀 이 이후에라도 학생들이 했었던 이런 결과물을 마을 주민들은 한번 때가 되면 언제든지 이렇게 서로 만나시고 노인회관이나 이런 데서 만나시니까 네. 그럴 때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만든 마을의 이런 선물입니다라고 이렇게 좀 네. 알려드리는 거, 이런 것은 나중에 좀 남겨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남겨두셔서 나중에 내년에도 사업 신청하시고 연장해서. 잘했습니다. 예. 그 작년까지 이제 3년 연속으로 받았던 마을들이 몇 개 있었고요. 올해 이제 4년 차라서 처음 시작하는 마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잘 되면 또 연속으로 3년 받을 수 있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뭐 다양하게 어떤 마을 주변의 그 식물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하고 또 EM 흑공 이런 걸뭐 하천 같은데 이렇게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뭐 흑공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뭐 그렇더라도 그 이 식물 조사 같은 경우는 조금 전문성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어떤 뭐 전문가가 이렇게 뭐 별도로 뭐 자문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사항이 있었나요? 단순히 그냥 식물 그냥 어떤 외적인 것만 조사한 것보다도 조금 더 들어가서 어떤 식물의 뭐 생育주기라든가 뭐 어떤 형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좀 조금 더 깊이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뭐 아직은 뭐 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깊이까지 하더라도 조금 전문가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전문가가 좀 있어서 어떤 시민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도 해보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활동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태 쪽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선생님들이시고요. 아이들한테 너무 또 딱딱하게 이제 뭐 도감이 나오듯이 설명을 하게 되면 흥미도가 떨어지면 아예 처음부터 아예 그냥 쳐다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가볍게 하면서 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런 그 식물이라던 게 물론 관찰해서 다른 것도 구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이름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식물들이 왜 존재를 해야 되고 이 식물들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소중한 만큼 이 식물들도 너희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걸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조금 재미나게 좀 활동을 갖다가 진행을 했습니다. 네, 지금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거를 어쨌든 활동에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했던 프로그램들이세요. 근데 그게 조금 더 나가면 좋겠다 싶었던 게 이제 그 도감이나 이런 걸 만들 때 네.
그 전달하고 싶은 가치를, 그러니까 기존에 늘 있던 아이들의 도감이나 이건가 좀 다른 점이 뭘까, 마을과 연계한 부분이 뭘까 하면 그 전달하고 싶은 가치와 마을과 연계하는 것, 지역 주민들과 들은 이야기 이런 거를 담는 고기 그 우리만의 도감 이런 거에 대한 컨셉을 좀 더 가지시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거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단순한 조사 활동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